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 김종철의 비언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대표적인 미녀 기자. 왜 웃으세요? 김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 쳐요? 박수? 안 치나? 박수. 김윤상 팀장님도 박수에 동참하셨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화려해요. 제가요? 네. 오늘 최대한 수수하게 하고 나왔는데. 최대한 수수하게 나온 거야. 밖에 나가려고. 수수하게 이 정도야. 지난주에는 아나운서 초록색 그린 컬러. 오늘은 블랙. 이게 세련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경향신문에 구혜영 기자라고 있어요, 정치부에. 네. 한때 그 시사통에 나와서 잘못 얘기했대 욕 봐가지고. 그 친구가 늘 블랙을 입어요. 근데 거의 모델 같아요. 외모가 굉장히 굉장히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래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같이 다니면 한 10년 차이 나 보여요. 네, 근데 딱 오늘 김지혜 기자를 보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블랙이 또 그 무난한 것 같지만 그냥 잘못 입으면 되게 않죠. 촌스럽잖아요. 그럼요. 그거 좀 아시잖아. 뷰티를. 패션 이런 감각이 뛰어나시잖아요. 김종철 부장님. 원래 옷 잘 입는 분들이 그 검정색을 잘 입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번 주에 제 주위에서 네. 그 윤선 선배가 종철 선배한테 옷 지적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방금 나온 것 같다고. 네. 다들 궁금하다고. 어떤 근데 굉장히 왜냐하면 이 방송을 못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거를 좀 보이는 라디오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외모도 바로바로 다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이 방송 할 수 있는 너무 아쉬워요. 댓글에 김지혜 장윤선 기자 성형수술하라고? 그것도 있고 뭐 김지혜 기자 뭐 사진 여기 그런 것도 올려놨어요. 또 그래요? 네. 이번엔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막 단체 사진을 올려놓고 이 중에 있다 뭐. 한국 기자상 받을 때 찍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한 100명은 서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저를 찾으시면 대단히 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김지혜 기자, 이 미모의 여기자, 세련미 넘치는 블랙 컬러의 여기자가 발로 뛰어서 찾아낸 뉴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 발경제.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한국은행이 메르스 여파로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1.5%로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후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수출과 내수가 악화되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해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입니다. 금리를 낮출 경우 가뜩이나 낮은 금리로 가계부채가 한 달에 10조 원씩 늘어나는 상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금리 인하는 기분상으로만 좋은 것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편 정부는 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 차원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면서 메르스가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추경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 달에 10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10조 원씩 늘어나는 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좀 가속화가 됐는데요. 네. 보면 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되면서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네. 집 사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또 집 사죠, 빚내서. 네. 네. 이게 지금 경기를 어떤 식으로 좀 띄우기 위해서 그걸 결정적으로 부동산을 좀 포인트를 맞추고 네. 그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계속 지금 취하고 있는. 근데 저는 네, 그 한국은행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독립기구잖아요. 그럼요. 그 정권은 유한하지만 한국은행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경제 입장 왜 다 웃으세요? 나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잘 그렇게 잘 안 네? 되고 있으니까. 나만 오해하고 있어? 한은에 대해서? 아, 옛날에 진짜. 그래서 한은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은을 갖다가 남대문 출장소라고.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 그러니까 남대문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그 한은법에 의해서 네. 한은의 그 독립성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뭐 정부, 청와대 이쪽의 입김이 너무 세고 네. 또 총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정책이나 금리 정책, 재정 정책이 항상 그 제대로 된 어떤 방향을 못 잡고 그런 비판이 많았었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정권의 심기, 정권의 그럼요. 입장과 관계없이 네. 이를테면 한국 경제 전체를 전망하면서 자신감 있게 그럼요. 어찌됐든 자기 때에 있었던 역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 속에 본인의 역할이 평가받을 텐데 그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정권의 눈치만 봤던 한은 총재로 기록이 될 텐데 원래 이주열 총재가 좀 나름대로 과거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렇게 노무현 민주정부 정부 때, 때는 할 말 다 노무현 정부 때 했죠. 제가 하는 잠깐 출입할 때 네. 조사국장이었었어요. 하는 조사국장. 네. 그 하는 조사국장이면 우리나라 어떤 경제 전반의 어떤 그 경제 상황, 그 인식 이게 되게 또 보수적이고 되게 나름대로 하는에서도 매파 쪽, 그러니까 약간 좀 강한 어떤 네, 그 네, 독립성을 주장하는. 예, 아주 굉장히 좀 나름대로 평가도 좋은 분이셨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정부의 하는 총재가 됐을 때 나름대로 그 일부 금융시장에서는 매파의 등장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요. 의외로 지금 일정 부분 최경환 부총리하고 뭐 대놓고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같이 뭐 가진 않지만 의외로 그 정부의 어떤 그 스탠스에 좀 이하는 이주열 총재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철학, 그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조사국장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할 말 다 하시던 분이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총재시니까. 아 총재여서 조사국장 때는 열심히 하다가 그렇지. 네. 총재가 총재가 되셨으니까. 되면 그렇구나. 죄송해요. 잘 몰랐어요. 자 그나저나 지금 최종 판단 6월 말까지 경제 상황 보겠다고 하지만 이미 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메르스 파운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온 나라가. 어제 네. 우리 박정호 기자 새로 박정호의 팥수다. 저 들었어요. 재밌던데. 팠어요. 동대문. 쭉 파. 이슈를 파할 텐데 동대문에 가가지고 들었는데요. 이 상인들의 목소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 불만과 이 불신이 진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80% 매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00만 원 매출이면은 하루에 100만 원 팔았으면 20만 20만 원밖에 안 팔린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렇지. 월급은 또 20% 팔렸으니까 20%만 줄게 이럴 수 없잖아. 그럼. 그러면 참 제가 보기에는 중소자영업자들 굉장히 그 피해가 막대할 텐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살려야 한다. 사진이요. 뭘 살려? 참 이게 뜬금없어요. 그분은 왜 그래? 네? 참 답답해요. 살려야 한다가 아니라 찍히면 죽는다. 근데 정치권의 파다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분의 눈을 피하기 그렇지. 위해서 굉장히 한번 딱 째려보면 그럼요. 그냥 장난 아닙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럼요. 김무성 대표가 악수하려고 줄을 몇 번을 바꿨잖아요. 처음에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진짜 진짜?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진짜 비굴하더라. 계속 자리 바꿔. 박근혜 대통령 끝내 스치고 그냥 가잖아요. 언제 때 당대표 전에? 당대표 된 다음에. 당대표 된 다음에도? 그럼요. 그래요? 당대표 된 다음에 인사하려고 계속 자리를 바꿨는데 심하네. 다 바꿔줬어 사람들이. 근데 끝내 안 하고 그냥 싹 스치고 가더라고요. 무서워. 장난 아니더라. 전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융권에 전방위로 로비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요.
당시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수장과 임원, 또한 시중은행 CEO 등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남기업에 특혜 대출을 해주라고 시중은행들에게 외압을 가한 의혹이 제기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만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수연 전 금감원장과 조영재 전 부원장의 개입 여부는 입증이 안 돼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러나 이둘이 성 전 회장이 주관하는 충청포럼의 회원이었고 또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깃털만. 그렇죠. 네?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참 그분 유명한 말을 남겨서 후세들이 진짜 계속 써먹고 있어요. 그 이 김진수 부원장보가요. 네. 지금 부원장보라고 전직이라고 나왔지만 이 당시 이 업무를 할 때는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국장이었는데 네. 국장급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는 사실상 금융감독원 구조상 쉽지 않거든요. 이런 외압을 가하기가. 네. 그래서 부원장, 조영재 부원장보도 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조영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연수원장으로 또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차기 금융연수원장으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대충 마무리가 되고 지금 다시 관치로 또 거기로 다시 뭐 임용이 된다는 그런 또 비판적인 시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진수 부원장보는 억울하겠어요. 다 뒤집어쓰고 이제 자기가 기소가 되는 건데 조영재 부원장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황교안 총리하고 똑같네. 잘못한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하고 그리고 이분은 영전하시고 그렇죠. 그거를 보는 금감원 직원들은 아 나도 저 선배처럼 살아야겠다. 저렇게 해야 출세한다. 라는 게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니 진실이 어디 있고 정의란 무엇인가 왜 많이 팔리긴지 진짜 갑자기 막 화가 나. 이게 지금 금융 쪽 도처에 이렇잖아요. 그럼요. 도처에서. 이게 김지혜 기자 지금 금융 쪽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완종 리스트가 지금 이 금융 쪽 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치권 쪽. 예. 이게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게 좀 죽어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유야무야 대충까지는 뭐 하지만 유야무야 이렇게 되게 처리되는 이런 사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는 얼마나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든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고 뉴스였는데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게 대선 자금 스캔들로까지 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지금은 수사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럼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네. 절대 칼을 겨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소환해서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해야 대표적으로 이완구 총리 그다음에 홍준표 경남지사 둘만 딱 이렇게 친박이 아니라는 식으로 야, 그렇네. 딱 대표적으로 표적해서 딱 하고 맞아요. 홍문종 의원 보세요. 김기춘 16시간 불러서 조사하는데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용히 김기춘 비서실장. 조사도 안 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돌아가신 고인이 그럼요. 써놓고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유족들도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 물론 이제 그런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꼭 다시 한번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차피 네. 내년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지만 그렇죠. 향후에 이것은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잠재돼 있는 그렇죠.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죠. 곧 김지혜 기자가 정치부로 가서 아닌가? 검찰로 가나? 어디든 가서 발로 발로 파버려요. 발로 파버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사망할 때 1억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내놓는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에 감염되면 보상을 해주는 한국관광안심보험을 개발키로 한 건데요.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1년 사이 방한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사망할 경우엔 1억 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정부가 보험을 들어줄 테니 안심하고 여행을 하라는 의미라면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형적인 탁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초절정 개그라며 아예 한국을 메르스라고 광고를 해라라는 비판하는 글을 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재 기자 미안해요. 계속 나 웃음이 나와가지고 참을 수. 우리 세게 다 같이 한번 웃자. 피식피식. 내가 참느라 너무 미안해요, 김재 기자. 제가 웃을 마음은 없었어요. 김재 기자 너무 잘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야, 나는 문화체육관광부 대단해. 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김종철 부장님은 이런 머리가 돌아가십니까? 저는 이게 이게 놀랬어. 바로 창조경제 같아요. 역시 현 정부의. 빙고.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22일부터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외국인들 주목. 6월 22일이지 5월 22일 아니고. 네. 야, 발생한 지와 한 달이 넘었는데 6월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1년 동안 방한하면 또 확진 판정 받을 확진 판정하면 1억 준대요. 최대 1억입니다. 네. 아니야, 확진이 아니에요. 사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최대 1억 원을. 야, 사망을 해야 돼. 치료비 얼마 3천만 원은 또 뭐지? 3천만 원 준다면서요. 일단 확진되면 3천 찍고 사망하면 1억 준다는 거예요. 여행 경비랑 치료비, 실비로 또 이렇게 주는. 실비 다 이게 진짜 김재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김재 기자가 프랑스에 가고 싶어요? 죽을 걸 각오하고 제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우리나라 메르스 있어 오면 3천만 원 찍고 사망하면 1억 줄게. 갈 거예요? 누가 놀러 가는데 죽을 걸 감안하고 갑니까? 이게 참. 난 진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예. 김종철 부장님은 어떻게 가시겠어요? 예? 왜 저한테 이렇게? 근데 저도 이 뉴스를 어제 보고 참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또 관광공사 포함해서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댓글 한번 좀 봤어요. 네네. 정말 댓글이 가관이에요. 정말 저희가 웃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래요? 정말 네티즌들을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눈에 띈 게 이 진중권 교수의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이번 메르스 사태 이거를 한 게 결국은 정부가 초기에 어떤 방역을 실패하고 그러니까요. 무능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잘못을 또 세금으로 메꾼다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한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면서 그게 써놨는데 그건 맞는 말씀들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떻게 물론 굉장히 위기의식이 큰 거겠죠. 관광업계나 관광공사나 지금 너무 이게 지금 관광객이 취소하고 지금 발길 끊으니 위기의식 크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창조경제 같아. 창조경제. 문화체육관광부 내용.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포상하시는 거 아니야? 창조경제? 창조경제 너무 잘한 사례다 이러면서 살려야 한다. 오늘 윤서 선배 눈에 살기가 있어요.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국관광안심보험. 진짜 이름 네이밍은 죽여. 네? 야, 한국관광안심보험. 사망하면 1억 보상. 그 대신 여행하라. 근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다고 오겠습니까? 메르스를 잡아야죠. 메르스를 빨리 잡아야지 한류 스타들 보러 일본 관광객, 홍콩 관광객, 중국 관광객 옵니다. 화장품이 안 팔려서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명동에 사람들이 없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관광안심보험을 아무리 개발을 한들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부 김종철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걸 또 국민들한테 다 떠밀고 국민 세금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세금을 다 메꿀라면 이 돈이 얼마겠어요. 내년에 세금 또 올릴 것 같은데 분위기가 나 진짜 미치겠어. 김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자,
한 달이 지났어요. 메르스. 네. 네. 지금 28일 네. 거의 한 달 다 돼갔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다음 주라며. 다음 주는 진정된다며. 그렇게 해서 벌써 한 달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이제 뭐 잡혔다. 잡히긴 뭘 잡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큰 타격은 그리고 국민적 충격이에요.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삼성서울병원이 최고다. 그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례식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사람들이 삼성서울병원 하면은 여기 꼭 가야 돼.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병원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병원이 메르스 숙주. 그럼요. 네. 최악의 근원지. 네.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하면 초일류 항상 그랬죠. 네. 모든 분야에서. 네. 병원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 삼성병원을 새롭게 짓고 하면서 국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세계적으로도 가장 네. 좋은 병원을 만들겠다. 뭐 그래서 지어진 게 삼성서울병원이고요. 네. 이번에 그 하여튼 이 메르스 2차, 3차 지금 이 핵심 진원지로 이 삼성서울병원이 지금 지목되고 있고 지난 주말 고비로 해가지고 이게 한풀 좀 꺾일 것이다. 뭐 라고? 정부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하고 지난주 저희 방송할 때 다음 주에는 좀 잡혔으면 좋겠다. 메르스 말고 다른 걸로 좀 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지금 슈퍼 전염자로 알려진 14번째 환자. 네, 14번 환자. 예. 이 환자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최종 그 잠복기 14일로 계산해가지고 지난주 금토 좀 끝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이 14번째 환자가 29일 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정 판정 받은 다음에 격리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완전히 또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제 또 한 명 추가됐고 네. 오늘 3명 또 추가됐어요. 아침에 4명 아침에 4명 나왔는데 네. 4명 중에 3이 삼성병원 응급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이 병원이 추가됐네요. 완전 슈퍼 전파자의 그럼요. 핵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거의 지금 150명인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150명인가 오늘 154명. 153명입니까? 네, 또 늘었어요. 네, 그러면 그 70한 4-5명까지 지금 이쪽이 다 삼성서울병원 쪽에서 감염된 그렇죠. 분들인데 평택 성모병원보다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네. 배 이상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일단 네. 주말에 이렇게 막 갑자기 이게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좀 잠잠해질 것이 아니고 더 확산되는 분위기고 3차, 4차 지금 감염이 지금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서울병원이 그래서 이제 잠정 폐쇄, 부분 폐쇄를 지난 주말에 결정이 됐고.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었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왜 이러죠? 정부가 국민 편을 들어야 되는데 기업 편을 드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그 정부나 이게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이 되게 중요하다. 평택성모병원 1차 발원지 이후에 네. 그 메르스 초기 뭐 장부님 잘 아시겠지만 이 초기 때 삼성서울병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초기 때 그랬습니다. 5월 말 6월 초. 그때 그 2차 확산의 핵심이 삼성서울병원이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지난 2일 그러니까 이번 달 2일 날 정부가 이제 그 메르스 확산 방지 강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때 한 막 5월 말부터 해가지고 막 그 국민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네. 그 카톡으로 막 명단 돌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문용표 장관이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서 감염 발생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나왔던 그 병원들이 공개가 되면서 네. 그 대전 건양대병원 뭐 그 이런 병원들 큰 병원 다 격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폐쇄 그렇죠. 네, 예. 비슷하게. 근데 한 곳만 예외로 안 됐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서울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외야?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안에서도 네. 제가 이렇게 그 후배 기자나 다른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왜 의료계 안에서도 왜 삼성만 빼냐? 지금 그렇죠. 삼성이 지금 되게 중요하고 이게 지금 2차 그 14번째 환자가 지금 그쪽에 나오면서 이게 환자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삼성만 빼냐? 그래서 정부와 삼성에서는 삼성이니까 뭐 잘 관리되고 있다. 말만 계속 베풀이하고 있고. 네. 문 장관은 그때 기자회견 때 삼성서울병원 이쪽은 안심하고 거긴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이용하라. 이런 당부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정부는 정부 말을 그래도 믿어야 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완전히 정부 말을 믿었다가 병을 옮은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14번째 1번 환자 말고요. 네. 첫 번째 환자 말고 14번째 환자가 이제 27일 날 그때 삼성 서울병원에 왔잖아요. 네네. 온 이후로 지금 그 보도된 내용들을 좀 보면 이분이 거의 지금 관리가 됐다고 정부나 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나중에 뒤늦고 이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14번째 환자분이 막 거의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닌 거예요. 사흘 동안 마스크도 하지 않고 병원 곳곳 돌아다니고. 맞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으러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삼성 쪽에서는 정부에서 이 14번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 출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금방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이게 이 14번째 환자 그 가족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평택 성모병원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번째 환자를 본 삼성 그 의료진은 이 사람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왔구나 한 걸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삼성 쪽에서는 이게 정부가 안 알려줘서 우리 몰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떠밀리는구나.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보면 삼성이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삼성은 이미 메르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이 삼성 서울병원이 가장 먼저 국내에서 맨 처음에 메르스 환자를 밝혀낸 곳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삼성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삼성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고 메르스가 어떤 병이고 어떤 그다음에 그 첫 번째 환자를 발견한 다음에 격리시키고 이런 처방을 했던 병원인데 왜 14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혀 대비가 없었는지 그게 참 의문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정부가 이제 14번째 환자가 평택으로 왔다 연락을 받은 다음에 부랴부랴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막 움직입니다. 막 응급실에 환자 가족 이 사람과 접촉했던 893명을 격리 관찰해가지고 또 발표를 합니다. 7일 날 기자회견에서.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2차 유행 막 퍼져가지고 새롭게 지금 드러나는 분들 있잖아요. 확진 환자들, 삼성 서울병원 출신들. 이 분들 보면 60명 가운데 25명이 이번에 그때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표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예. 의사도 포함돼 있잖아요. 의사 맞습니다. 빠져 있었어요. 의사고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확진 환자 중에 한 분이 그 환자 이송하는 그 요원, 환자를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그분도 여기 격리 대상에 빠져 있어서 9일 동안 그냥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9일 동안 이 지금 이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외래 환자만 7만 명이 이 병원을 찾는다는데 그 7만 명이 사실상 이 감염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리 안에서 지금 나온 다음에 메르스가 경기도 시흥, 용인, 대전, 충북, 경북, 경남, 전북 다 퍼졌습니다. 전국에. 지금 그 지하철 2호선, 3호선. 네. 이분이 다 타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잡 시간대 또 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다 마스크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 삼성은 삼성대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일파만파 커지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허술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정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초기 대응을 너무 잘 못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삼성병원을 마치 성역처럼 이렇게 두고 그럼요. 제대로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네.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옮은 건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이거 10,000명 예고했잖아요 어제 WHO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 곱하기 3 이렇게 막 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기하급수도 늘어날 수 있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삼성 서울병원, 삼성병원을 마치 성역으로 여기는 좀 다 믿는 기본적으로 뭐 삼성이니까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취급하고 대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더 크고 이번에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 말고 14번째 환자를 대하는 이 태도가 정부나 국민들이 생각했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죽했으면 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네. 정보 공유해달라고 네. 해도 그 정보를 찰찰 미루고 잘 늦게 주고 제대로 된 자료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부도 삼성이니까 그냥 이렇게 믿고 네. 국민들도 뭐 잘 할 거라고 믿었는데 까고 보니 이거 완전히 아니었구나라는 게 이제 완전히 인류 기업 삼성이니까 잘하겠지라고 그러니까요. 미루어 짐작했던 거죠. 국민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완전히 네.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발생 초기에 그 우리가 카톡으로 막 그걸 이제 정부는 유언비어라고 하지만 하여튼 네. 국민들이 막 서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막 서로 막 정보를 공유하고 좀 막 놀랐어요. 그 집단지성의 힘에. 네네 네. 막 그 돌아가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병원을 공개했잖아요 이름을 네. 공개하고 하면서도 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대전 건양대병원 뭐 서울 메디힐병원 다 폐쇄되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유독 삼성병원만 자체 방향을 맡긴 거예요 정부가. 왜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참 웃긴 게 아니 다 똑같은 병원이고 물론 이제 뭐 다 3차 의료기관 아니에요? 대학병원이면 건양대병원, 그렇죠. 삼성병원 2차 의료원 아니잖아요. 3차죠, 네. 3차 의료 아니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면은 똑같이 균일하게 대응해야지 왜 삼성만 자체 방역에 맡겨요? 그래서 일부 그 대학병원 그쪽 관계자나 이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그래요. 네. 아니 왜 삼성만 그렇게 빼고 왜 그렇게 하느냐. 특별 대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병원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그 병원협회가 이제 전국 병원들이 회원들로 가입돼 있고 지금 쉽게 말하는 게 병원들이 이익단체죠. 자기 회원들 가입돼 있어서 네. 삼성병원이 이 병원협회 회원사인데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매출도 크니까 당연히 회비도 많이 내겠죠. 두 번째 회비를 많이 내는 회사 삼성병원. 그러니까 병원협회 안에서도 굉장히 막강한 입김을 갖고 있는데 병원협회에서조차도 이거 국민들 불안이 너무 크니까 이거 병원 명단 빨리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가 이걸 막아버렸어요. 네? 복지부가 그 발표하면 안 된다. 병원협회 그때 그것도 아마 5월 말인가 6월 초에 그때 하려다가 병원협회 처음에 그 기자들한테도 한다가 그 취소했어요. 그 복지부에서 그걸 근데 복지부가 왜 막아요? 삼성병원 당사자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사법당국이 됐든 어쨌든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앙메르츠관리대책본부 여기 일부는 실명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 관리대책본부에 있는 그 간부가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딱 워딩이 나왔습니다. 삼성 쪽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충분히 잘 파악해가지고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은 어디서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말이지. 아니,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잘 말이 파악해. 이 사람이 뭐야? 아니 그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구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국민들이 내는 세금 받아서 그렇죠. 월급 받는 그럼요. 공무원인데 네. 공무원 신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간부라는 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하여튼 이 메르스 사태가 네. 메르스 사태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여튼 정리가 된 다음에 제대로 좀 평가와 내지는 어떤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또다시 그리고 또 반복되거나. 이분들 웃기잖아요. 삼성병원 전 태도가 정말 웃기는 게 무슨 국가가 뚫렸다. 그렇죠. 삼성병원이 뚫렸지 왜 국가가 뚫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정말 참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번 애티튜드에 그러니까 평상시의 애티튜드에 이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기본적으로 정부 뭐 국민들 뭐 우리가 협회. 삼성이야. 협회. 일종의 삼성 완장차고 그렇죠. 엄청 잘난 척하다가 한 방에 훅 가게 생긴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럼요. 그런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병원협회, 정부 왜 이렇게 삼성 눈치를 봅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놓고 네. 삼성 서울병원이 국가 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애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이란 분께서도 답답한 거죠. 이렇게 말할 정도니 그러니 오죽한 기자회견 뭔가 자리에서 싶어요. 공개적으로 네. 특정 병원이 어떻게 국가 방역망에서 열애된 상태가 이게 가능하냐 이런 내용을 말할 정도 되면 솔직히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네. 공인께서 그렇죠. 공개적인 석상에서 네. 특정 어떤 병원 더군다나 네. 이런 메르스 이런 사태 속에서 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런데 또 이걸 또 뭐 박원순 시장을 또 뭐 검찰이 고소했다나 뭐 그런 분들이 있던데. 네. 그 35번 환자가 뭐 퍼뜨렸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여하튼 이번에 이 아까 말씀하신
삼성서울병원의 감염내과 과장이 국회에서 뭐 국가가 뚫렸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배경에는 다 아까 말씀하신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인데 뭐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고 병원 옆에 뭐 모두 다 삼성서울병원이니까. 송재훈 삼성병원장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아시아태평양 감염연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근데 왜 이래 근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뻥뻥 뚫려요? 우리나라에서 감염학회 회장이며 사실상 감염학회 물론 이제 이런 뭐 상투가 되게 뭐 어떤 뭐 그분의 어떤 모든 걸 뭐 증명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분야 최고의 권위 내지는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도 뭐 어련히 잘하지 않을까. 그런데 까놓고 보니 야 이거는 뭐 그 정부나 의료계나 이렇게 사실상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어떤 역할을 내지는 뭐 관리 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한 거나 다름없고 또 감염내과 이런 과장이라는 사람이 야 이게 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이런 말을 하고 결국은 법 위에 국가 위에 우리 삼성이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허명이었네요. 그 굉장히 무슨 엄청나게 그 잘하는 것처럼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방역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럼요. 그런 상태였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컨트롤도 못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계세요. 이러면 네 그러고 있는 게 정부 같은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제가 감염 전문가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는 거의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희가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거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그 부분 폐쇄한 주말에 내린 것도 네. 정부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것도 정부 결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하던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청와대가 그랬어요. 진짜예요. 아닌데. 아니에요. 청와대가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긴급 대응팀에서 네. 삼성서울병원 쪽에 이렇게 갑자기 그 3차, 2차, 3차 이런 감염적 무더기로 나오니까 네. 특단의 대책을 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 폐쇄라는 네. 이 구체적인 결정을 삼성에서 냈습니다.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대응팀을 해서 그거 만들라고 했죠. 네, 만들라고 했고 그 즉각 대응팀을 통해서 지시하라고 했고 라고 쓰면 틀리지 않는다라고 기자들한테 돌렸다니까. 진짜요. 네. 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뭐야 또.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부분 폐쇄 명령조차도 정부에서 내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 모습이 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우리가 무슨 구체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네. 우리는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를 했다. 긴급 대응팀이 그쪽 병원에 아주 큰 어떤 판단을 내려라. 하여튼 뭐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그럼 우리는 부분 폐쇄를 좀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여 준 거죠. 네. 참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쓰면 틀리지 않을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긴급 대응팀에서 뭐 전권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전권을 병원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정권을. 그러니까. 그러고 하신 거구나. 민간이구나 그러니까 맞네. 참, 네, 아유, 나라 꼴 참, 네, 점점점입니다. 네. 참, 근데 정부도 그렇지만 삼성그룹 안에서는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삼성병원의 실체를 뒤늦게 깨달은 것도 네. 삼성그룹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지금 요즘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룹 지배구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지배구조 개편된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 5월에 이건희 회장께서 급성 심근경색 쓰러진 다음에 지금 그 삼성서울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상 그룹 내 웬만한 임수합병 뭐 대외 활동을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상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용이다 이렇게 다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이거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어떤 리더십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제가 잠깐 그렇죠. 그 언급을 드렸잖아요. 화제가 됐어요. 네, 그게 자기가 이건 회장이 건재했다면 아마 지금 삼성서울병원 저렇게 망가지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고
이런 어떤 그 방역 대책을 전혀 그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물론 뭐 정부의 눈치가 보든 어쨌든 간에 그동안 삼성이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을 봐서는 이렇게 돼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확 그 액션을 취하고 네, 핸드폰 100만 대 불 지르고 막 이런 하여튼 식으로. 뭔가 좀 큰 어떤 그 해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그룹에 어떤 사람 만났을 때도 네. 아니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가고 병원이 저런데 뭔가 좀 이렇게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지금 우리 엘리엇 때문에 정신 없어. 그룹 병원은 네. 원래 전문성이고 병원은 잘할 거야. 그쪽은 기본적으로 좀 잘할 거니까 뭐 좀 봐주시고 지금 엘리엇 때문에 근데 웬걸 지금 엊그제 또 통화했더니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설마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엘리엇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메르스가 문제야. 모든 국민이 삼성을 등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확 바뀌었어요 입장이. 엘리엇은 엘리엇대로 지금 빨리 좀 그거는 좀 가고 이거 지금 이 메르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그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지금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이번에 그 부분패서 이거 결정 내리는 것도 뭐 일부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뭐 이렇게 좀 결단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부회장이 이 삼성병원의 이제 그 재단 그러니까 네. 삼성병원을 갖고 있는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건희 회장이 하고 있다가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어떤 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게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그 산하기관이죠. 네네. 이 삼성공익재단 산하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있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이 원래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이제 이 그 부분 폐쇄 결정을 아마 사전에 보고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부 지금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 이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고 이렇게 될지까지는 그런 문제의식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커졌으니 네. 어떤 식으로든 좀 뭔가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이제부터는 거의 사실상 뭐 사후 약방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 진단이 정확한 것 같네요. 전 국민이 지금 삼성 등 돌리게 생겼다. 그럼요. 지금 이미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럼요. 괜히 삼성병원 갔다가 그렇죠. 괜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첫 번째로 40대 환자 사망자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젊은층 30대 40대 역학조사 결과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또 취약하다. 그럼요. 그동안에는 그럼요. 지병이 있거나 연령이 높거나 뭐 이런 건데 그건 아니었던 거고 그게 사실 삼성병원이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등 돌리는 게 아니라 공포예요. 그럼요. 괜히 거기 잘못 갔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병 때문에. 고치러 가고 이 최고의 의료진 그러니까요. 의료 서비스 받으러 갔다가 지금 졸지에 그러니까요. 지금 전염병 얻어가지고 전국에 지금 다 전국이 좀 퍼트려지고 그렇죠. 이 삼성병원은 전국에서 또 용한다는 의사들이 모여 있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또 몰려들지 다 않습니까? 전국에서 옵니다. 그 포항 교사 네. 그분도 자식 병 고치러 삼성병원 갔다가 그렇죠. 옮아 가지고 왔는데 병인지 몰라가지고 메르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죠. 수업 다 하고 네. 그러니 그 학생들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그럼 2차 피해, 3차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그건 정부가 완전히 지금 무방비로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맞습니다. 아. 장윤선의 팟짱. 근데 그나저나 지금 이게 메르스가 그 조기 종식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한 달 됐고 제가 보기엔 6월 말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고 지역사회 감염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삼성병원 이게 지금 일단 24일까지는 부분적으로 폐쇄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정부가 네. 삼성서울병원의 방역관리조사단 뭐 이걸 파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그 조사단이 딱 삼성병원 들어가는 그 사진이 쫙 실려 있던데 네. 저는 그 사진도 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제 가서 그것이 왜 사진에 실리는 건지도 이미 한 15일 보름 전에 이미 가서 그러니까요. 조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진이 이제 20일 뒤늦게 가가지고 한다는 게 뭘 할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뭐 감독하겠다는 건데 이제 와서 하는 게 좀 우습고 여하튼 24일까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뜻이죠. 뭐. 그럼요. 말이 정말 참나.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일하지? 참 답답하다.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죠. 네? 최고의 똑똑하다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왜 이렇게 어이없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4일까지 일단은 지금 잠정적으로 폐쇄가 돼 있습니다. 네. 어제도 폐쇄돼 가지고 뭐 수술도 5건밖에 하지 안 않았고 했다는 둥, 뭐 그런 예. 얘기 나오는데요. 네.
솔직히 이것만은 좀 부족하다는 그런 그 지적도 여전히 많고 이게 지금 그 초일류 병원에서 벌어진 이 어이없는 이 전염병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정부의 이런 그 무능과 이런 부실한 어떤 대책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네. 그 엊그제 제가 취재하면서 어떤 교수님하고 잠깐 뭐 소개를 받아서 통화해 보니까 네. 그분이 좀 말씀을 잘하시던데 삼성과 정부 이번에 이게 실패가 완전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전체를 갖다 신뢰를 뿌리쳐 흔들어놨대요. 그러니까 맞죠. 이 졸지에 다른 의사들도 다 욕먹게 생겼고 그렇죠. 나름대로 그 어떤 의료진에서 했던 그런 사명감과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그냥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는 게 이 신뢰라는 게 참 저번에 저희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신뢰라는 게 한 번 무너지면 그렇죠. 이게 회복하는데 상당한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환자 의사 자기의 어떤 병과 자기의 몸을 맡기는 환자나 그걸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둘 사이의 이 신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이 의료 체계 자체의 신뢰가 뿌리쳐 흔들렸다는 이분의 말씀이 참 저는 그 좀 개인적으로 와닿는 것 같고 그 일부에서는 여전히 그 초기 때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삼성병원을 지금이라도 좀 잠정적으로 지금 뭐 저기 평택 성모병원처럼 완전 폐쇄를 하고요. 완전 폐쇄하고 메르스 치료에만 전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폐쇄한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이 될 때 다시 재개원해도 되거든요. 이번에 평택 성모병원 뭐 29일에 다시 재개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하고 다시 재개원하면 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이 명령을 아까 뭐 부분 폐쇄 명령도 제대로 못 내는 정부한테 뭐 기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예 삼성 스스로 네. 우리 잠정 폐쇄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든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어차피 당신이 회장이라고 삼성을 책임진다고 하면 네.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잠정적으로 이게 폐쇄하고 열심히 메르스 다 치료한 다음에 다시 병원 다시 제대로 해서 다시 국민 앞에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있어야 정말 저 사람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그렇죠. 예, 왕관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네.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네네. 네. 김종철 부장님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걸 딱 똘똘한 분 같으면 금방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요거 기자회견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삼성 서울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네.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선의의 그럼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네. 당장 암 수술해야 되는 분들, 뭐 희귀병 질환자들, 중증 환자들 되게 중증 많습니다.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이분들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또 딴 병원으로 이사 가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또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당장 수술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죠. 경각에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들 참 이게 그게 원래 특히 중증 환자들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가족분이 있어서 중증 환자는 그 관리를 꾸준히 본 그 의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분이 그 환자를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수술도 보통 그 의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면 전혀 다시 새롭게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네, 그리고 뭐 차트나 이런 거 다 공부하려면 그 새로 받은 의사는 못합니다. 그렇죠. 수술 절대 못해요. 네. 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상황을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자료만 갖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주치의 개념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있던 그런 65%의 중증 환자들 대부분이 다 여러 가지 그 주요 수술, 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지금 다른데 뭐 세브란스나 뭐 아산병원 이런 데도 가면 금방 될 것처럼 일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찍어야 되잖아요. 네, 또 그 병원에 맞게 MRI, CT 다 찍어야 되죠. 그럼 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저는 문영표 장관 너무 미워요. 네. 어? 그분이 정말 딱 그 처음에 제대로만 해줬으면 그럼요. 아니 관광객이 예약을 왜 하루에 10,000명씩 취소를 합니까? 네.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왜 울상을 지어야 됩니까? 예? 지금 세월호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됐던 경기가 이제 반짝 조금 어떻게 살려질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메르스 파문에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청와대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인기 관리만 하고 지지율 떨어질까 봐 그것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요. 정작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는 이런 거를 참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아유 화나. 오늘 제가 열을 많이 냈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막 저만 냈나? 그런가요? 네. 또 찌릿찌릿하지 못해 하려고. 그랬어요. 네. 여하튼 뭐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세게. 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주 또 메르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메르스 많이 했으면 걱정입니다, 좋겠습니다. 진짜. 네. 네.
그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마스크 아유. 꼭 쓰시고 마스크. 비타민 챙겨 드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